1등급이 뭐 1등급이어서 명문대를 가는 게 아니라 명문대를 꿈꾸기 때문에 노력으로 1등급을 만들 수 있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 3등급 이하는 제가 열심히 했는데요.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고 2등급, 1등급 뭐라고 질문하냐면 제가 몇 시간을 정하고 하루 몇 문제씩을 풀고 문제집 몇 권을 끝내봤는데 어디 단원이 약합니다. 근데 여기가 한계예요. 여기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문제가 무언지를 정확하게 아는 거네요. 그리고 자기가 하루에 풀 수 있는 그 계산을 하죠. 내가 30문제다. 네. 총 문항 개수가 450개다. 그러면 450개 중에 내가 하루에 30개씩 할 거니까 보름이면 15일이면 다 하겠네. 이런 걸 공부톡, 인생톡을 지속하게 하는 힘. 여러분의 관심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를 목말라 하고 있는 콘텐츠입니다. 공부톡, 인생톡. 이렇게 좋은 얘기인데 혼자만 보시지 마시고 좋아요 느끼셨다면 댓글도 달아주시고요. 주변 분들에게도 많은 소문 내주시길 바라면서 자, 오늘 또 이제 우리 오벤토님이 가운데 앉으셨으니까 공부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 요즘 막 엄청나게 줌으로 학습 발표회를 하고 계시는 우리 오멘토님 요즘에 또 줌으로 하다 보니까 훨씬 더 다양하게 많은 분들을 빠르게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 예전에 뭐 코로나 이슈 있기 전에는 강연 현장에서 많이 모시면 꼭 이렇게 제약이 있으니까 보통 이제 100분, 200분 정도 이렇게 모시고 했었는데 요즘에 한 번 하면 무제한이다 보니까 많게는 1000명이 넘게도 한 번에 접속하세요? 네. 근데 이제 동시 접속하는 인원은 뭐 700명, 800명인데 들어오셨다가 나갔다가 이렇게 하시니까 보통 인원이 2배니까 많게는 1,500명? 네, 뭐 그랬습니다. 근데 저는 못 빼니까 실시간 채팅창을 봐요. 보면 오히려 더 좋아진 게 실시간 질문을 올려주시니까 계속 올라오죠. 그 질문들을 오히려 중간중간에 말씀을 드리니까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많이 들었던 질문들을 오늘 조금 핵심적으로 몇 가지를 좀 추려서 말씀을 좀 드리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세 가지 질문 저희가 좀 미리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부모님들과 아이들의 입장에서 나오는 질문이 많이 차이가 있을 것 같아서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방학을 맞아서 질문 한 가지를 저희가 좀 뽑아봤는데요. 우리 애는 내신을 탄탄히 다져가지고 저희 이제 그 내신으로 대학 갈 거니까 수능은 좀 이따 해도 돼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내신으로 해서 나는 이제 정시로 수능 정시 말고 이제 미리 수시로 해서 대학 가서 좀 편안하게 가겠다. 이런 친구들이 늘고 있으면서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 아이 수능 공부는 언제쯤 해야지 좀 적합한 걸까? 안 할 수는 없는데 이런 질문을 많이 받으신다고 들었어요. 네. 요 내용을 말씀을 좀 드리면 핵심은 배우는 건 똑같은 거예요. 배우는 건 동일한데 그 교과 개념을 모의고사형으로 보느냐 내신으로 보느냐 결국 공부는 열심히 해야 된다 하는 측면이고 이 질문을 전 들으면 이제 몇 학년 학부모님이시구나는 아는데 보통 이제 정시를 자꾸 배제하고 수능을 배제하시려는 학부모님은 예비 고1, 2. 좀 우리 애가 하나에 좀 몰빵했으면 좋겠다. 네, 너무 고생하지 말고 따뜻한 겨울을 미리 맞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보통 이제 그 생각이 언제 바뀌냐면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정도 되면 이제 내신도 안 되겠고 생활기록부도 안 되니까 자 수능으로 어떻게 안 될까요? 고3 뭐 정해져 있습니다. 그 내용과 관련해서 유일목요연하게 하나 말씀을 좀 드리면 작년 입시 결과에서 수시에서도 1차를 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능 최저를 못 맞춰서 1차 합격했는데 탈락한 인원이 굉장히 많았어요. 국어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그럼 거꾸로입니다. 우리는 만약 수능 최저만 맞출 수만 있다면 조금 내신이 안 좋아도 아니면 생활기록부 내용이 조금 부족해도 아니면 자기소개서와 면접이 조금 부족해도 최종적으로는 합격할 가능성이 더 커진 거다. 그쵸. 즉 수시에서도 이제는 수시 상향 전략이 수능이 받쳐준다면 그 전략을 최초로 이제는 시도할 수가 있다. 이게 바뀐 내용이에요. 그러니 이게 수능이 3학년 올라가서 뭐 준비하느냐 그리고 내신에도 반영 안 되는데 이걸 해야 되느냐의 관점이 아니라 고1부터 관리를 시작할 것 같으면 3년 동안 준비할 수 있으니까 그런 전략적인 측면에서 좀 생각을 해서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수능을 우리가 가장 편하고 쉽게 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말씀을 저희가 드렸잖아요. 그 1년, 2년, 3년 전까지의 기존의 이제 모의고사라든가 수능 이제 실제 시험 봤던 것들을 요즘에 얼마나 정보가 좋습니까? 여러분들 쳐보면 금방 다운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운받은 문제지를 가지고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풀어보면서 내가 어느 정도 점수에 머물러 있는지를 좀 확인하는 것, 이 과정이 지금 방학 고1, 2, 3 다 중요하게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능
포기하면 안 돼요. 네. 엄청 중요하죠. 네, 피해갈 수 없어요. 말씀을 드렸고 우리 부모님이 이런 질문을 많이 해주신다면 우리 학생들은 질문의 결이 조금 차이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나 힘든데 어떻게 마음을 다잡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이렇게 실제로 고민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거는 아마 우리 황도사님의 얘기들도 친구들에게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두 가지를 좀 정리를 해봤어요. 저도 옆집 수능 점수 잘 받고 내신 잘 받는 누구처럼 딱 집중해서 스스로 동기부여 팍 하면서 공부 막 잘하고 싶은데 집중이 안 돼. 어떻게 하면 동기부여를 스스로 하면서 잘할 수 있나요? 요런 고민들을 부모님들과는 다르게 친구들 많이 한다고요. 이 친구들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중요한 게 보통 학생들이 공부하고 목표를 이야기할 때 관점이 조금 차이가 있어요. 네. 왜냐면 성적을 급격하게 많이 올리거나 성적이 좋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예? 일단 시작점이 달라요. 물론 지금 당장은 성적은 아니다 하더라도 네. 상위권 대학 자기가 목표하는 명문대학을 먼저 꿈을 꿔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준한 노력들을 해가죠. 예. 근데 일반적인 학생들은 어. 꿈을 물어보고 목표 대학을 물어보면 아 제가 지금 몇 등급이니까 맞아. 요 정도 생각을 뭐 점수 맞춰서 이런 얘기 하거든요. 즉 꿈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등급이 1등급이어서 명문대를 가는 게 아니라 명문대를 꿈꾸기 때문에 노력으로 1등급을 만들 수 있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 이게 핵심인데 학생들이 그런 명확한 부분이 없다 보니까 하루 노력하고 이틀 노력하다가 이제 좀 막연해지고 좀 무의미해지는 거죠. 그런 내용을 좀 이해하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동기부여하는 측면에서는. 그래서 지금 제가 3등급, 4등급 정도인데 여기면 이런 대학 갈 수 있어요? 일단 질문 자체부터 이제 등급별로 좀 학생들의 입장이나 목소리의 힘이 굉장히 다를 다르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어떻게 해서 이 정도 갈 수 있다 머물러 있으면 앞으로 가기가 너무 힘들고 나도 힘을 받을 수가 없어. 근데 어디 갈 거야! 라고 이제 꿈을 꾸면 그럼요. 살 뺄 때도 바디 프로필 3개월 있다가 찍을 거야! 이렇게 하면은 사진 찍어야 되니까 엄청 열심히 운동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목표를 먼저 세우는 게 우리 친구들도 중요하다. 여기 말을 좀 보태주신다면 어떤 말이 좀 도움이 될까요? 글쎄요, 뭐 국내 뭐 100대 명산을 다닌다고 해서 네. 히말라야를 뭐 자연스럽게 갈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 히말라야를 목표로 100대 명산을 이제 내가 그 등산을 하면은 더 쉽게 재밌게 할 수 있죠. 그러다 보면 100대 명산 히말라야도 가는데 네. 그냥 100대 명산을 가겠다고 그러면은 대부분이 100대 명산도 못 가요. 그리고 하나하나가 너무 힘들어. 숫자 채운다가 지나가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등산을 하더라도 히말라야를 목표로 그 다음에 그 서브 목표로 100대 명산이 중간에 있어야 됩니다. 꿈을 꾸면 이루게 돼 있다의 장본인 아니시겠습니까? 우리 꿈이 없습니다. 꿈이. 예. 꿈을 다 이뤘기 때문에 꿈이 없어요. 그래서 꿈을 꿔야지 내가 그 꿈으로 향하는 과정을 어떻게 할까의 고민이 따라가게 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동기부여할 수 있어야 하는 친구들 일단 내가 가고자 하는 목표를 조금 높게 잡아보세요. 지금은 아닐 수 있지만 갈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할 수 있다 딱 붙여놓고 서울대 하버드나 갈 수 있어. 그렇게 자신감을 갖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를 생각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다라고 마음을 드리고요. 좀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저희 공부톡 인생톡 앞에 돌려보시면서 어머 나도 이렇게 하면 되겠네. 어머 이렇게 어려운 순간에 마음을 좀 잡으면 되겠네.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동기부여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많은 내용들이 쫙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친구들이 많이 하는 질문들인데 비슷한 느낌인 것 같아서 좀 묶어봤어요. 저 진짜 열심히 해요. 막 코피 흘려가면서요. 잠도 못 자서 눈이 빨개요. 정말 쉬고 싶은 만큼 공부하는데 성적이 안 올라요. 노력해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이런 친구들도 많이 있고 막 진짜 열심히 하는데 작은 벽 안에 나 갇혀 있는 것 같아요. 벽이 너무 높아서 앞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진짜 어떤 마음인지 알 것 같아요. 이런 친구들은 어떻게 하면 지금 이 답답한 상황에서 좀 마음을 달리해서 벗어날 수가 있을까? 명쾌한 답을 주고 싶어요. 전 질문을 들으면 몇 등급 학생이구나. 우리 하위권 우리 학생들이 또 좋아질 거니까 영원히 그 자리에 있는 거 아니니까 예. 좋아질 거니까 말씀 좀 드리면 노력해도 성적이 안 오른다. 이거 분명 3등급 이하입니다. 왜냐면 질문 속에 답이 다 있는데
3등급 이하는 제가 열심히 했는데요.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고 어. 2등급, 1등급 뭐라고 질문하냐면 제가 몇 시간을 정하고 하루 몇 문제씩을 풀고 문제집 몇 권을 끝내봤는데 어디 단원이 약합니다. 아. 근데 여기가 한계예요. 여기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문제가 무언지를 정확하게 아는 거네요. 즉 가만히 이야기를 들어보면 측정 가능한 숫자로 이야기해요. 상위권으로 갈수록. 근데 하위권으로 갈수록 했는데 안 됐다. 노력했는데 안 됐다. 그러니까 안 됐다는 네. 거가 아니라 안 했다는 게 아니라 목표 자체가 측정 가능한 이야기들을 하지 않는다고요. 근데 상위권으로 갈수록은 측정 가능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이게 핵심이에요. 그럼 그건 뭐 해야 되냐도 정해져 있어요. 우리 그럼 3등급 이하들은 그럼 영원히 3등급 이하냐? 그게 아니라 측정 가능한 기록들을 좀 측정 가능한 기록들을 좀 꾸준히 한번 할 필요가 있다. 맞아. 저희 기록 그 초등학생 때부터 정말 내가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지 기록하라고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예. 근데 막연한 거죠. 그러니까 목표라고 정할 때 측정 가능한 실행 가능한 계획을 함께 갖고 있는 게 목표인데 예를 들어 그냥 3등급 이하 친구들은 목표 자체가 뭐 이번 달에 이 문제집을 다 하겠다. 알겠는데 어떻게가 없어요. 어떻게가. 하루에 나 8시간 공부하겠다. 8시간 하겠다. 알겠는데 근데 오히려 거꾸로 1등급 진짜 그 친구들은 가만히 보면 문항 개수를 먼저 셉니다. 총 문항 개수. 네. 그리고 자기가 하루에 풀 수 있는 그 계산을 하죠. 내가 30문제다. 네. 총 문항 개수가 450개다. 그러면 450개 중에 내가 하루에 30개씩 할 거니까 보름이면 15일이면 다 하겠네. 이런 걸 갖고 출발하는데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뭐 이것만 다 하면 된다고 하니까 이거 다 하자. 그러다가 이제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나서 그 얘기하는 거죠. 노력해도 안 된다. 한계에 부딪힌 것 같다. 한계가 아니라 그냥 안 한 거예요, 그냥. 예. 제가 그 내용을 관련해서 황도사님 책에 네네. 사하라 사막간 거기에 책에 제 일화가 실려 있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는데 어떤 한번 사례가? 예. 에임스파 볼링핀 그거 한번 그거 그렇죠. 그 우리가 이제 볼링을 칠 때 네네. 그 볼링 그 핀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볼링 핀을 보는 순간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자꾸 또랑으로 빠지고 막 이러잖아요. 돌아가죠. 예. 그래서 볼링 핀을 사실 볼 필요가 없거든요. 그 앞에 있는 화살표, 예. 에임스팟. 이렇게 삼각형 그려져 그렇죠. 있는 거. 중간에서 이 앞에 있는 거. 오른쪽 이제 그 위치가 사람마다 네네.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뭐 오른쪽 두 번째나 세 번째를 지나가면은 그게 이제 중앙으로 가더라. 그리고 에임스팟만 보고 이제 볼링을 실행을 해야죠. 예. 근데 이제 볼링도 이제 잘하고 뭔가 개선이 될 수 있는 친구들은 에임 스팟을 보는데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볼링 핀을 봐요. 너무 멀리 있는 걸 자꾸 보다 보니까 네. 안 돼. 계속해도 안 돼.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세일즈에서도 아까 우리 오멘트님 이제 말씀하시는 거하고 이게 참 똑같다 이런 이제 생각이 드는 네. 게 그 영업이 안 되고 또 개선이 안 되는 친구들은 그냥 힘들대. 네, 했는데 안 돼. 했는데 전화해도 안 안 된다. 받아. 그렇죠. 근데 이제 어떤 그 이게 뭔가 노력을 해보고 그러고 또 개선이 되는 친구들은 그 프로세스 중에 어느 게 안 된다고 구체적으로 묻거든요. 그럼 그것만 고치면 돼. 근데 전체가 안 된다고 그러면 어디에 손을 봐야 될지를 몰라요. 그게 이제 공부하고 똑같은 거예요. 너무 똑같네요. 너무 똑같네요. 두 분 얘기를 들으면서 고개가 수그러지는 몸이 자꾸 이렇게 땅으로 가는 거야. 내 얘기하는 것 같아가지고 자꾸 파고 들어오고 싶어지는 기분이 드는데 내가 얼마나 측정 가능한 목표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내가 지금 하루를 어떻게 쓰고 있는가를 내 머릿속에서 내가 알고 있느냐? 이건 굉장히 의미가 있다. 그래서 해도 안 돼요. 동기부여 안 돼하는 친구들은 정말 눈에 보이는 목표를 좀 내가 세워보고 측정 가능한 기록들을 통해서 좀 구체적으로 나의 꿈을 좀 세분화시키고 세워보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디 가고 싶어요, 여러분들? 할 수 있어요. 꿈꾸는 순간 어떻게가 나오니까. 오늘 어떻게 보내셨어요? 한번 나의 하루를 생각해 보시고 차근차근 걸음걸음 가시다 보면은 여러분들 수능 보는 그날에는 승리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을 거라고. 힘들 때는 어떻게 한다? 공부톡 인생톡에서 네, 마음의 용기를 얻어본다. 네, 실질적인 지혜를 얻어본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도 의미 있는 시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